최근 윤석열 검찰청장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횡포가 심해지는 것은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과 기존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칼날을 휘두르는 것, 이것은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7월에 공수처 설치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7월 인사예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 특수부 검찰이 또 몰락하고 있다는 걸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존의 윤석열 검찰청장이 헛소리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그렇게 과시하던 그 시기와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근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검찰을 이제 검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최강욱, 그다음에 황운하 당선자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검찰 개혁 막으려 정치적 수사, 요런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최근 참여연대 아름드리올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이걸 통해서 한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 권력을 발간하면서 검찰감시 DB 그 사건 그 검사 리뉴얼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조만간 저도 이 보고서를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핵심을 요약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 법조인, 정치인, 언론이 연결된 이 검찰 네트워크가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정치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를 한 건데요. 이른바 윤석열 패거리라고 불리는 소수 검찰 간부에 의해서만 이뤄진 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과 검찰 정관, 언론은 이익 공유체라면서 조국 그 검란 사태가 이 같은 검찰 네트워크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조국 검란 사태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그런 공격이었다면, 지금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그리고 정의연을 향한 맨 공격은 뭐겠습니까? 지금 극우 단체가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틈을 타서 주옥순, 이영훈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친일 매국 세력들이 다시 득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슈퍼여당 그리고 총선의 참패,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힘이 빠진다는 걸 그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친일 매국 세력들을 앞세워서 윤미향 당선자를 맨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에 한치 물러섬 없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들은 무조건 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민주 진영에서도 잘못한 게 있다면 비판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언제부터 조선일보를 필두로 극우 친일 매국 세력들이 신경 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들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에선 무슨 TF팀이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진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장본인들이 TF팀이요? 정말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거지것대로 믿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윤석열 검찰이 또 지금 정의연을 압수수색을 또 했었죠.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을 왜 비판해야 되고, 왜 그들의 힘을 빼야 되고,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한겨레에 윤석열 표 검찰 정치의 공포라는 그런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진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게 맞는데, 한국 사회에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회적 판정이 미리 내려지고, 이게 검찰 사법 현상이죠. 검찰 수사는 경쟁적으로 쓰고 재판 단계는 외면하는 검언 공생 구조는 배경이자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낸 행태는 이조차 넘어선 건데요. 조국 수사부터 청와대 대상의 여러 선별 수사까지 조직권한 수호라는 노림수가 깔린 검찰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서 그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 칼럼을 통해 최강욱 당선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장서서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열망이 담긴 것이라 보고요. 황운하 당선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흘리기를 통해 여론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어렵지 않은 환경인데,
이런 상황에 조직 이익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검찰 정치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꾸준히 수사 기소 분리가 해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강욱과 황운하 이 두 분, 거기다가 황희석 최고위원까지 합쳐서 검찰개혁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가장 바라셨던 게 뭡니까? 특정한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바로 잡아가는 것,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어진다고 늘 주장해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SNS에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전해주시는 이 개개인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내용들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는 어떤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지금 보이지 않게 검찰개혁 이 과제들을 완수해가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나경원, 이 친일 매국 세력의 얼굴마담급인 나경원에 대해서도 저는 매일 최대한 하루에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나경원의 정말 그 친일 매국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도무지 정말 형편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